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서서히 추워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산모분들 이제 약간 움츠려지는 날씨가 오면은 대개는 집에서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식후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궁의 임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자궁의 임신은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유튜브 동영상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집중해서 자궁의 임신이 생겼을 경우에 크게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약물 치료 방법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면 자궁 안에 있지 않는 바깥쪽에 있는 임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궁의 임신을 크게 보면 제일 많은 곳에 생기는 나팔관 임신입니다. 그런데 나팔관 임신 말고도 자궁 입구, 자궁 경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궁 경부 쪽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궁, 나팔관과 자궁이 붙어 있는 부분, 우리가 자궁의 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입구 쪽, 나팔관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임신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자궁의 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수술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제일 흔하게 우리가 쓰는 약물이 MTX라는 약물인데, 이게 저한테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독한 약이 아니냐, 항암제라고 들었는데 몸에 해롭진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 하면, 항암제긴 한데 굉장히 약한 항암제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중화제를 맞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게 본인의 몸에는 해롭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자궁의 임신을 이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임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몇 달 있다 오시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임신 초기 때 일찍 오시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의 진단도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생리 시작한 날로부터 한 두세 달 지나서 병원에 나타났다. 근데 뱃속아기는 자궁에 없고 자궁 바깥에 임신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초기 때 자궁의 임신을 진단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나오는 베타 HCG라는 호르몬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한 5,000 정도 이상이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하지 말라고 보통 권고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넘는 경우, 10,000에서 15,000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에도 약물 치료로 자궁의 임신을 치료한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꼭 5,000이라는 어떤 수치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되면 이건 수술해야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실패해서 도저히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된다, 약물로.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더 나으냐라고 물어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궁의 임신이 제일 많은 나팔관 임신인 경우에는 나팔관 한쪽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나팔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나팔관 한쪽만 가지고 이제 임신을 시도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유착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수술적인 합병증과 그 다음에 나팔관 제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웬만하면 자궁 임신일 때 나팔관도 보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을 예방한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저는 이제 많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성공률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타 HCG라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기가 크다는 이야기고, 즉 주수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약물 치료로 자궁 임신을 치료하는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당연히. A가 크면 클수록 약에 대한 반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수가 이럴 때 시작하면 거의 다 성공을 하시고, 주수가 이제 많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베타가 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약물 치료로 성공하시고, 그리고 한 30% 정도가 약물 치료를 시도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시경으로 이제 자궁 임신된 부분을 우리가 절제하든지 제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뱃속에 피가 차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같이 피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터진 부분도 봉합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궁의 임신이 생겼을 때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는 자궁의 임신인 것 같으면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 다음번 임신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또다시 자궁 임신이 될 가능성은, 그러면 뭐 약물 치료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많은 논문들을 검색을 해봤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합산을 해서 살펴본 바로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나 수술적인 방법을 했을 때 그 다음번 자궁 임신이 생길 가능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게 결론이고, 어떤 논문에서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가 그 다음번 자궁 임신을 오히려 더 방지한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보다도 그 다음번 자궁 임신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초이스는 특별하게 이제 본인의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안 좋다든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궁 임신일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안 됐을 때 수술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